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투는 소강 상태지만 지금 이 완전히 시체말로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이 현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고소고발까지 서로 지금 책임 안 지려고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장군들 그리고 고위 장교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러시아군이 그 너무 많이 죽는 이유가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왜 그런 고위급 장교들이 많이 죽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보면요, 전일 대비 13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고, 전차 5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야포 2문 격파, 전투기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지금 전과가 많이 줄었어요. 어제는 이 도하하는 이 전력들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는데, 오늘은 지금 아마 이게 헤르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 헤르손 지역, 이 지역에서 꽤 많이 밀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 속에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남부 전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역인 빈니차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민간인 23명이 사망했답니다. 이게 완전히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가 분노를 했고, 나토는 빈니차를 이 학살로 규정하고 전범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중이다 라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아동 20만 명을 납치했다. 전쟁고와 이런 아동들을 납치해가지고 크림반도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인구를 확보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흑해 함대가 혹시 이 흑해에서 위험한 짓을 하면 대한미사일 쏠 거야. 그러니까 흑해 함대 몇 척 남아있지도 않은 그 군함 가지고 나와가지고 해상 봉쇄한다느니 이런 어이없는 짓 하지 마. 그러면 바로 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로도네츠크, 여기에 아조트 케미칼 플랜트, 이 공장이 있죠. 여기에 화학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안전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 이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열고 이제 가동을 시키려고 비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동시키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야, 그럼 니들 그거 터져. 그럼 다 죽어 지금. 라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포리지아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런 짓을 하더니 이제는 또 화학 공장에서 또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발표로는 러시아가 이제 드론 전력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그래서 대화력전을 러시아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크라이나가 알렸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전체적으로 이 자기네들 군용 드론도 쓰지만 중국제 상용 드론 그것도 아주 많이 활발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어떤 이런 상용품에 대한 이런 그 오픈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군용 올란10 드론을 주로 쓰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드론 무인 항공기가 지금 681대 격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론 없다는 거예요. 드론이 있어야 적의 포대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리고는 거기다 포탄 쏘고, 그 포탄이 제대로 맞았는지도 또 평가하고, 제대로 안 맞았으면 또 수정탄 날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대화력전, 대포병 사격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크라이나 포병이 더 안전하게 됐다. 마음대로 사격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주에서 소극적인 공세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두 격퇴당했다라는 소소한 뉴스가 나와 있고, 우크라이나 장거리 포병이 이제는 데드 작전, 즉 적의 방공망 파괴 작전에 본격화 들어갔다. 그래서 장거리 포병 하이마스, 또 M777이나 PZH-2000 이런 자주포, 또 견인포에 엑스칼리버 포탄 넣어서 60km, 70km씩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이 데드 작전에 들어갔다.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게 시드 작전, 그리고 무력화를 넘어서 파괴하는 게 데드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데드 작전이 본격화되었고, 지금 이미 전 전선에서
제공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전선 상황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드디어 오피셜 하나 냈어요. 이 헤르손 지역에서 44개 행정구역의 탈환을 선언했습니다. 행정구역, 그러니까 정착촌 이런 거 말고 행정구역 44개를 탈환했다라고 선언했고, 러시아가 지금 남부전선 전역에 지금 이 헤르손 그리고 자포리자 이 전역에 철도가 완전 마비되었다. 철도가 마비되니까 물류망이 이제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되죠. 철도가 없으니까 이제 트럭으로밖에 보낼 수 없는 이런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으로 가는 모든 철도를 파괴해 헤르손 주둔 러시아군이 극심한 탄약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트럭으로 해결해보려는 모양인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포병과 특수부대, 파르티잔 등의 전력을 총동원해 헤르손과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일대의 러시아군 장악지역 철도망을 초토화시켰으며 이 때문에 헤르손 주둔 러시아 병력이 극심한 탄약과 식량,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7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6월 하순부터 시작된 러시아 탄약고 및 보급체계 파괴 작전을 통해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을 연결하는 철도는 물론 멜리토폴에서 노바카우프카와 미콜라이오주를 거쳐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철도의 주요 구간과 교량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하이마스와 토치카유 미사일은 물론 스페츠나스와 파르티잔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러 구간의 철로와 교량을 동시다발적으로 파괴하고 러시아군이 복구에 나서면 다른 구간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아예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철도를 이용해 주요 물류 거점으로 대량의 물자를 옮긴 뒤 해당 물류 거점에서 트럭으로 일선 부대 물자를 배분하는 2차 대전 방식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미콜라이오주 일대의 철도가 대부분 사용불능 상태가 되면서 일선 러시아군은 급격히 전투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트럭을 이용한 보급작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트럭을 통해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에서 탄약과 식량 등의 각종 보급품을 헤르손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애초에 트럭으로 열차의 물류 처리 능력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선 러시아군의 물자 부족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투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러시아군을 상대로 착실하게 헤르손 해방작전을 벌이며 2주 만에 처음으로 헤르손 전선 상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과연 헤르손의 러시아군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철도를 계속 부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부수고 그러면 역과 역 사이에 하나 이것만 생겨도 그냥 철도는 기차는 움직이지 못하죠. 이거 다 복구할 때까지 못 움직이죠. 이것도 복구할 때 되면 또 다음 또 교량 하나 또 파괴시켜버리고 교량 하나 파괴시키면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이 일대에 철도를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르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헤르손에 보급을 해주려고 하면은 이 멜리토폴에서 들어오는 이 기차, 여기는 또 노바카우프카에서 밑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네요. 이 기차,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들어오는 이 기차, 이 두 가지 선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차로 보급을 못 받으면 트럭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리아 멜리토폴이라는 언론에서 지금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보시다시피 러시아 군용 트럭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이 군용 트럭들 해봐야 트럭 하나에 한 4, 5톤 실죠. 근데 열차 같은 경우에 수십 톤 실죠. 한 개 화차에. 그러면은 이거 10대 서 있어도 기차 한 칸만 못 한 겁니다. 근데 기차는 한 칸이 아니죠. 수십 칸이죠. 그러니까 이 트럭들이 아무리 열심히 옮겨봐야 철도의 그 수송량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이거 가다가 이제 중간에 또 한 방 맞으면 또 다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능력, 보급 능력 떨어지니까 탄약 부족하죠. 또 어떻게 받아놓은 탄약고는 완전히 또 파괴되죠. 이러니 지금
러시아가 이 일대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럭도 또 이런 것도 실어 나르죠. 여기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벙커입니다. 보시다시피 뚜껑이 보면 자세히 뚜껑 보시면 그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는 벙커 같아요. 콘크리트로 찍어내듯이 만든 벙커인데, 자, 이거 고폭탄 한 방 직격하면 바로 깨지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짓, 뭐 공중 화장실이냐, 이제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비웃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지금은 참호할 시간도 없이, 지금 러시아군이 쭉쭉 밀리고 있다, 헤르손에서. 라는 상황이고, 지금 44개 행정구역을 탈환했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곧 다 회복했다. 라는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포병 자산을 투입해 러시아군 주요 거점들을 연달아 초토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 고위 장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탄약고를 때리는데 지휘부가 괴멸되는 이상현상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목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로 러시아군 탄약고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 주요 부대 지휘부 피해가 급증한 것은 전혀 전술적이지 못한 러시아군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우크라이나 일간 키우 인디펜던트의 일리아 포노마렌코 기자가 7월 14일 밝혔습니다. 포노마렌코 기자는 러시아 침략자들은 하이마스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탄약을 분산 배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며 그들은 탄약고 바로 옆에 지휘소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과도하게 경직된 지휘 통제 체계와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포노마렌코 기자가 언급한 경직된 지휘 통제 체계란 지휘관이 예하 지휘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탄약과 물자, 병력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시거리 내에서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포격을 한번 맞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탄약 유폭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소와 탄약고, 막사를 좁은 공간 안에 몰아서 배치하는 것은 하급 지휘관들에 대한 불신과 임무형 지휘에 대한 무지, 그리고 각지에서 준동하는 파르티잔 때문입니다. 5월부터 파르티잔의 공격에 시달리던 러시아 지휘관들은 병력과 장비, 물자를 모아 놓아야 소규모 파르티잔의 기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밀집 대응으로 주둔지를 구성했는데요. 이런 밀집 대형 주둔지는 공격자가 파르티잔이 아니라 포병일 경우 단 몇 발의 유효탄만으로도 주둔지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둔지 구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격 작전이 본격화된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의 영관급 장교 손실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영관급 장교를 대대급 이상 제대 지휘관이나 참모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러시아는 36명의 영관급 장교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잃었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대령이 6명, 중령이 10명, 소령이 20명 전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대위 35명, 중위 48명, 소위 20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고위 장교 손실 급증은 일선 부대 운용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물적 자원은 물론 인적 자원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거의 상실해가는 러시아. 이제 그만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탄약고가 뻥뻥 나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탄약고가 터지는데 영관급 장교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군의 탄약 보관 상태, 탄약고 보관 상태가 이따위입니다. 이게 지금 76mm 대전차 고폭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보면 여기도 지금 탄이 있습니다. 막 끄집어냈다가 이거 뭐 내가 필요한 탄 아니냐고 다 집어넣고 완전히 그냥 시장 난전해서 내 사이즈 맞는 옷 뭐야 뒤져보고 이게 내 사이즈 아니냐 던져놓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여기 포탄 한 방 맞으면 다 그냥 유폭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탄약고가 포탄 몇 발에 완전히 그냥 전체가 다 박살나는 거, 이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탄약고 폭발하고 왜 영관급 장교들이 그렇게 많이 죽냐? 막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탄약고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 BTG 지휘관이 야, 니들 말이야 좀 나 안 보이는데 가서 딴짓 할지 모르니까 전부 다 내 눈 안에
한번 딱 고개 돌리면 다 보이는 이렇게 막사를 만들어. 그 막사를 지금 뭐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여놨죠. 여기 지금 포탄 몇 발 맞으면 다 죽는 거죠. 조금 이렇게 흩어놔야 되는데 다 죽는 거죠. 또 이게 파르티잔들이 또 몰려오면 또 대응하기 좋고, 이렇게 좁으면 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경계를 설 수 있고, 그래서 파르티잔 용도로는 좋을 수 있는데 포격을 맞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탄약고를 만들어 놓고 탄약고가 유폭이 생겼다. 완전히 그냥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약고 같은 이 주요 시설은 또 지휘부 바로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바로 유폭의 지휘부가 그냥 치명상을 입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화구들이 막 뻥뻥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석구석. 이 포탄들이 이렇게 많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 킬드린 우크라이나라는 조직은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누구 부고, 누구 장례식 치렀어, 이런 것들만 모아서 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죽었겠죠. 죽었는데도 모스크바음처럼 그냥 은닉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은데, 그냥 부고가 진짜 뜨고 지역신문, 마을신문에라도 우리 마을에 누가 그냥 전사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단체로 치렀어 하는 그 기사 올라온 걸 전부 다 취합한 사이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킬드인 우크라이나 여기에서 6월 14일 날 기준으로 투스타 2명 죽고 원스타 9명 죽었다. 근데 지금 원스타 8명.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오류 정정 뭐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이게 7월, 여기는 6월 14일, 7월 13일이에요. 자, 보시면 대령이 22, 28, 6명 더 죽었죠. 중령이 47, 57, 10명 더 죽었죠. 자, 소령이 100명, 120명, 20명 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예요. 소위가 147, 167. 소위하고 소령이 죽는 숫자가 똑같은 겁니다. 아니, 소위하고 소령하고 이게 가치가 같습니까? 소위는 뭐 한 3개월 교육시키고도 소위 만들 수 있죠. 소령은 10년 동안 갈고 닦아야 나올 수 있는 게 소령이라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런데 소령이 소위하고 똑같이 죽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장교들이 878명이나 죽었다. 이 중에 지금 전투가 완전히 소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죽냐. 6월 한 달 동안 바로 탄약고 바로 옆에다가 지휘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건데 탄약도 없죠. 이제 이런 정말 고급 자원들 다 떨어져 나가죠. 지휘 누가 합니까? 그리고 탄약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영양실조까지 걸린다고 하죠. 지금 기차가 다 막혔으니까 러시아가 이길 길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형 지휘, 자, 지휘관들에게 맡겨놓고 재량권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못 믿는 데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냉전시대 때 사용하던,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정치장교까지 이제 각 제대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못 믿으니까. 자율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탄약고 옆에다가 대대지휘부 만들어 놓고 다 죽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웃기는 코미디가 중앙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S-400과 S-300은 러시아가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종류의 공중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선전해온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로켓에 무력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푸틴이 열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대단히 흥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300 및 S-400 방공 시스템이 보여준 형편없는 성능에 분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인 알마즈 안테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러시아 현지 오신트 뉴스 네트워크 센서넷이 현지 시각 7월 14일 보도했습니다. 센서넷은 복수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선임 고문 등을 인용해서 러시아 국방부가 알마즈 안테이사는 물론 해당 미사일 전력화를 주도했던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전략연구소장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드코프 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연방 총리와 해외 정보국장을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전략연구소장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그는 총리 재임 중에 현재 러시아군의 S-300 성능 개량 사업과 S-400 전력화 사업을 주도한 책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알마즈 안테이가 방공 시스템 성능을 부풀려 러시아군을 속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라드코프 소장도 개입해 러시아 정부 국고 손실과 군사력 약화를 가져왔다며 알마즈 안테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프라드코프 소장을 반역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S-400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 비용 일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등 개발 과정 전반부터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S-400 방공 시스템의 성능 미달이 알마즈 안테이 측의 기망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마즈 안테이사는 납품 전 정상적인 국가 실험을 모두 완료했다라며 국방부 측의 법적 대응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무적이라던 S-400과 S-300이 보여준 형편없는 신뢰성과 낮은 성능 때문인데요. 전선에서 깨지고 자국 기업에 분풀이를 하는 러시아 정부, 정말 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S-300, S-400 아니 쏘았더니 지대공 미사일 쏘았더니 다시 거꾸로 그냥 바나나킥, 완전히 회전킥 해가지고 자신들을 덮쳐버리질 않나. 뭐 로켓 탄도 하나 여기까지 못하고 다 두드려 맞아서 파괴되질 않나.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롱거리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까보로 이게 이제 확산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알마즈 안테이사하고 당시 총리였던 프라드코프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 반역행위다. 그러니까 알마즈 안테이에서 돈 받아먹고 시험평가 대충 해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한 거 이것도 싹 해서 뇌물로 다 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프라드코프 소장을 총리까지 했던 사람 그리고 또 나중에 해외 정보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씌워버리고 이제 내려앉혀버리겠다. 그리고 이 지금 까보르가 아니고 뭐 우랄 바곤 자보드 뭐 이런 뭐 미그 뭐 수호이 뭐 이런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요 알마즈 안테이 미사일 만드는 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라고 지금 이렇게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에서 제일 큰 희생자는 누구냐? 터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형편없는 미사일 서로 간에 지금 고소고발하고 반역행위라고 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의 S-400 사면서 나토에서 왕따되고 미국하고 완전히 그냥 등 돌아서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 에르도안이 최고 피해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냥 뭐 여기저기 깨지니까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